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직접 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차를 바꾸실 기회가 있으면 이제 휘발유차, 경유차 사야 되나 아니면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야 되나 다들 고민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기자동차나 수소차에 지급하는 보조금들이 모두 다 관심거리인데요. 정부가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급할 때 차량 가격에 제한을 두고, 그러니까 비싼 차에는 보조금을 좀 덜 주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6천만 원 미만짜리 전기차는 기존 보조금을 전액 주는데 9천만 원이 넘는, 예를 들면 요즘 잘 팔린다고 하죠, 테슬라의 모델 S 같은 제품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배터리 용량보다 배터리 효율성을 더 깐깐하게 따져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요즘 전기차나 수소차의 보조금 정책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월 1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침에 나온 경제 뉴스들, 중요한 것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은 이런다고 하더군요. 계좌가 그동안 없던 분들이 일단 줄 서서 계좌를 만들어서, 계좌가 만들어지면 거기다 이제 투자금을 넣고, 자, 됐으면 이제 삼성전자를 사주세요. 얼마인지는 뭐 묻지 않고. 네. 그러신다고. 놀랍습니다. 네. 어제 그래서 삼성전자가 장중에도 꽤 많이 올랐는데 이제 9만 전자가 됐죠. 예. 그리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4조 5천억 원어치를 개인들이 순매수했는데, 산 사람 판 사람 해서 정산해 보니까 4조 5천억 원어치를 더 샀는데,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산 게 종전 최고 기록이 2조 좀 넘더군요. 네, 2배를 훨씬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음. 놀랍죠. 이게 그래서 뭐 진격의 개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일각에서는 개미 맞아?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코스피 변동폭이 17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급등 출발했거든요. 예. 오전에 벌써 3,266포인트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이 증권사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3,100선 내주면서 밀리다가 결국 전날보다 3.7포인트 떨어진 3,148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예. 이게 더 떨어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아낸 게 바로 이 동학개미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4조 5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종전 최고 기록 두 번째고요. 이게 그래서 일부 증권사 모바일 거래 시스템 접속은 이제 지연될 정도로 여러 가지 에러가 났다라고 하고요. 예. 다들 아까 삼성전자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올해 장이 열린 6거래일 이제 6번 열렸거든요. 네. 코스피에서 개인이 산 게 6조 2천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를 산 게 3조 8천억 원. 여기에다가 우선주 있잖아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 4조 4천억 원을 삼성전자를 산 겁니다. 300만 원 들고 시작했으면 200만 원어치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뭐 같은 가족이니까 네네. 거기는 그렇게 샀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9만 전자 시대를 열었죠. 이게 근데 주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갑자기 몰린 거 다 받아내고 계속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는 분들은 예전에 그냥 부동산 주로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 그런 성향들이 들어오는 거라 9만 원에 샀다가 다시 7만 원 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갖고 계실 분들인 것 같더라. 그런 말씀들은 또 하시긴 해요. 예. 주식시장 오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은 조금 좀 하락폭이 네네. 있어서 어떨지 좀 봐야 되겠어요. 어제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임원들 불러서 화상회의를 해서 좀 대출 좀 그만 나가게 네.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대출 신청하는 고객들을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은행들도 참 난감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시장이 과열 상태고 비투가 우려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투의 직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용융자 잔액이 올해 들어서 5영업일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난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말고 사실 은행에다 빌려서 투자하는 돈은 사실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정말 그 투자로 들어간 건지. 네. 하지만 이제 그럴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금감원이 이제 여신 담당 임원들 불러가지고 월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지켜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게 원래 그 은행들이 우리가 올해는 얼마나 가계대출을 늘릴 거예요 라면서 목표치를 냅니다. 네. 그럼 금감원에서 이걸 봐요. 이게 목표치가 적정한지를. 예. 그 적정한지 판단을 한 다음에 불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적정한지 판단하기도 전에 불러가지고 일단 회의를 한 거죠. 예. 이른바 이제 조심해라라고 워닝 사인을 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려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 부동산,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우려입니다. 예. 실제로 우려가 되는 게요. 이번 달에만 13곳에 IPO가 예정돼 있어요. IPO 하면 이제 공모주 청약. 네, 맞습니다. 예. 이러면 또 대거 돈이 아마 빚을 내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공모 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바로 나가냐? 대체로 한 20-30%는 남아서 계속 주식 투자를 이어갑니다. 이게 공모주 청약하려면 주식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때 증권사도 이제 처음 가보시는 분도 있고 할만한데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면 시작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좀 더 그러면 이제 빚낼 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과열되면요. 아마 목표치를 주고서 이 이상은 늘지 못하게 지난 연말 같은 상황이 아마 펼쳐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증시 과열과 관련해서 요즘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또 하나 있는데 공매도. 네. 공매도라는 건 이제 주식을 빌려다가 팔아서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은 것에 베팅하는. 그러니까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인데 과열됐으면 또 누군가는 팔아야 또 그게 과열이 빨리 해소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공매도 때문에 주가 자꾸 내리니까 싫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3월부터는 재개를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당분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것 같죠? 정한 것 같죠? 네, 지난해 3월에 보면은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이 급락했죠. 제 기억으로는 1,400포인트까지 밀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장중에 그러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예. 6개월 동안 일단 금지를 했는데 6개월 뒤에 보니까 또 이걸 연장해달라라는 요구가 많아서 6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요. 예. 3월 15일로 이제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이게 사실 굉장히 표와 민감한 문제잖아요. 주가가 일단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 네. 투자자들이 싫어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여건 야건 양쪽 다 공매도 재개 이거 한번 다시 고려해 봐야 된다. 연장하든지 아니면 아예 뭐 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가요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한 문의와 다수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 대신에 불법 공매도를 처벌을 확실히 강화해가지고 예. 불법 공매도 때문에 개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개인들 반발은 여전히 심합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자꾸 주가 오르면 일단은 다들은 해피하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거품이 올라가서 이제 그 피해를 입는 건 나중에 문제이기도 하고 하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인데 금융당국은 그러니까 웬만한 주요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공매도를 허용 안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하기도 참 민망한 구조이기는 해요. 예. 공매도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또 가봐야 알죠. 또 이제 슬슬 또 재보선 선거가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뜨거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인 모양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건? 이게 저도 제가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게 이게 10대, 20대한테서는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접했습니다. 이 이루다 서비스가 문제가 있다라는 뉴스를 보고서요. 예. 이루다라는 게 스타트업 스캐터랩이라는 곳이 지난해 12월 23일에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으로 출시한 AI 챗봇입니다. 예. 이게 사용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이 됐고요. 얘 캐릭터가 나이가 20세 가수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여성 캐릭터로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 챗봇이라고 하면은 혹시 뭐 금융회사 챗봇 같은 거 이용해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상당히 기계적이고 이게 기계구나 하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루다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나온 챗봇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를 건넨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6일 기준으로 해서 누적 대화량이 7천만 건에 이르고요. 이용자가 75만 명, 하루 최대 이용자 수가 21만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인공지능인데 말 시켜보면 사람 같아요. 재밌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대, 20대 사이에서 이 예. 이루다를 자기 뭐 채팅방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채팅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일부 남성 중심 커뮤니티 일부 이용자들이 예. 이루다를 성착취 대상으로 여기면서 굉장히 이런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험한 거예요. 말장난 많이 하는 네,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이루다가 아까 딥러닝 기술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걸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여성 혐오 발언이나 차별 발언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아, 그게 대화하면서 이루다라는 이 친구 네. 인공지능도 배우는데 네. 이상한 거 가르쳐 주니까 자꾸 논란이다 이 말이군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면서요. 게다가 여기서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딥러닝 기반이라고 했는데 예. 이 이를 개발한 업체가 과거에 그 연애 과학이라는 자기 자체 앱을 통해서 수집한 카톡 대화 100억 건을 데이터로 쓰여서 이루다를 개발한 건데 이때 이용자들한테 너희들이 쓴 대화를 우리가 챗봇 개발에 쓸 거야라고 동의를 안 받았대요. 예. 이러다 예.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지금 휩싸였고요. 그래서 예. 결국 개발사가 일단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인공지능 개발하는데도 참 논란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결국은 사용자들이 그 개발에 일조하는 것인데 본의 아니게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이기현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우선주라는 게 따로 있던데 우선주를 따로 발행한 회사는 그거를 왜 발행한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우선주라는 주식은 무슨 종목 뒤에 우라고 써있는 그 주식을 의미하는데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는 회사 주인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그런 권리를 주총에서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우선주는 그런 의결권이 없습니다. 마치 국민은 국민인데 뭐 투표권이 없는 국민, 뭐 계란은 계란인데 노른자 없는 계란, 이제 이런 게 바로 우선주인 건데요. 그럼 그런 이상한 주식을 왜 발행하냐? 회사에 돈은 필요해서 주주들한테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좀 조달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냥 평범한 보통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투표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그럼 회사에 돈은 들어오면서 그분들한테 투표권은 안 줘도 되니까 이제 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인 회장님 입장에서는 아주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알맹이를 쏙 뺀 주식은 주주들이 안 살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마트에서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우유는 팔려면 할인도 해서 팔고 이것저것 사은품도 붙여주고 하듯이 우선주도 보통주에는 없는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일단은 팔 때 할인도 꽤 하고요. 또 배당할 때 보통주보다 또 배당을 최소한 100원씩 더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우선주이지만 10년 후에는 보통주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든가 뭐 배당을 안 하면 그 이듬해에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하는 이런저런 매력적인 조건이 이제 붙어 있는 게 우선주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요.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의 권영주 겸임 교수님, MBC 라디오의 저희 손경제 경쟁 프로이기도 하죠. 차카차카 진행자이시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경쟁이라니요. 왜요? 아니, 별 말씀. 네. 전기차 보조금 얘기 좀 해보죠. 얼마 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이제 많이 바뀔 것이다. 줄이기도 좀 줄여야 되고 나눠주는 방식도 좀 바꿔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체 물량은 늘리는 겁니다. 보조금 전체 총액은 그렇죠. 예. 그래서 1조 500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올해 이제 1조 3,885억 원으로 32% 증액을 했는데 네. 그러면 지원 물량도 이제 13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등 지급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미만의 전기차다 그러면 보조금을 다 줍니다. 얼마쯤 줘요? 보통 6천만 원 가격표 붙어 있는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700만 원을 주고요. 예. 자치단체는 각 지역 자치단체장의 예산 재량에 따라서 그건 좀 다르게 똑같이 70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우리는 뭐 400만 원만 주는 것도 있고 한 1,000만 원 주는 것도 있죠. 보통 한 그렇죠. 보통 한 그걸 두 가지를 합치면 네.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있어요. 이거는 절반만 줍니다. 보조금을. 그럼 차값이 6,010만 원이 되는 순간 그렇죠. 전기차 보조금은 보조금이 절반으로 반으로 줄어드는 주는 거죠. 계단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천만 원이 넘어가면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가 됩니다. 야, 전기차 팔 때 타이어 빼고 주더라도 9천만 원 밑으로 가격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제조사가 예. 그동안의 보조금을 수익으로 삼아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가격을 낮추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급을 더 해라라는 예. 일종의 작전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의 수입 전기차는 9천만 원이 넘거나
6천만 원이 넘어서 보조금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을 다 받게 되니까 예.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비싼 차는 안 주겠다는 거죠. 네네. 논란은 좀 있기는 했어요. 이거 보조금 주는 게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는 보조금이 아니라 그런 거라면 비싼 차 안 주는 게 맞는데 네. 친환경 때문에 하는 거라서 두 가지가 하는 게 맞나? 동시에 이건. 들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주는 근거의 규정을 보면 예. 대기질 개선과 서민 지원 안정 효과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겸용을 해서 적용을 하다가 근데 그 중에 이제 확실히 대기질 개선에 우선을 두었다면 네. 이제 서민 안정 지원도 일부분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하기야 이렇게 비싼 차 사실 분들은 보조금 굳이 안 드려도 사실 것 같아요라는 생각이 반영된 변화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주는 항목을 심사할 때 효율, 배터리 효율도 보겠다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산정을 할 때 차종별로 조금씩 차등을 뒀는데 예.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한 번 충전해 가지고 얼마나 멀리 갑니까? 이른바 연비, 주행거리죠. 전기차의 연비. 주행거리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연비는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리터당 킬로미터라고 하는 예, 그 효율을 얘기하는 거고 예. 전기차에서는 그냥 한 번 충전해서 전기가 떨어져서 멈출 때까지 얼마나 갑니까? 왜냐하면 주행거리에 대한 단점을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니까 네. 멀리 가는 차에 많이 줬던 겁니다. 네. 근데 멀리 가게 만드는 방법이 대단히 단순해요. 배터리 배터리 큰 거 붙이면 됩니다. 많이 붙이면 되죠. 그렇죠. 자동차로 치면 기름통 큰 거 쓰면 되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큰 차들이 혜택을 오히려 많이 받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는데 예. 이제는 똑같이 내연기관과 마찬가지로 1kW 시당 몇 킬로미터 갑니까? 네. 그 효율을 보겠다는 겁니다. 1kWh는 배터리의 용량인데. 그렇죠.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1리터에 몇 킬로미터 갑니까? 그걸 이제 따지기 그걸 이제 시작하겠다. 따져서 그 비중을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예전에는 저희 자동차는 1000번 충전하면 500km 갑니다라고 하고 저희는 300km 갑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500km 가는 게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였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기름통 큰 거지 연비가 그렇죠. 높은 건 아니었다는 얘기였군요. 예, 그래서 예. 이제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1kW 시당 몇 킬로미터 가느냐 이른바 효율. 네. 전기차에선 전비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전비라고 얘기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효율이 얼마나 높으냐 단위 효율 네. 이런 걸로 근거로 책정을 그걸 했다는 따져서 겁니다.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으면 예. 최대 420만 원의 보조금이 책정이 되고 예. 주행 가는 거리가 길면 28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효율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예.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느냐 적게 가느냐가 이제 조금씩 금액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수소차는 보조금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요즘? 승용은 국비 2,250만 원을 주는데 예. 이거는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수소 전기버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유지를 하고요. 예. 지원 대수는 180대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트럭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도 신설을 했고요. 신차 개발하면은 정부하고 지자체가 각각 연계해서 2억 원 정도 지급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소상공인들한테는 조금 더 주는 혜택도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배달 수요가 많죠. 그 배달하는데 전기차 작은 거 타고 오시는 분들 가끔 있더군요. 네, 전기 스쿠터 같은 거 가끔 쓰거나 전기 예. 초소형차 씁니다. 예. 이런 사업자들은 지난해까지 512만 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예. 올해 600만 원으로 보조금을 좀 더 조금 줍니다. 늘렸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초소형 전기차의 물량 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회사, 뭐 우체국이라든가 네. 이런 회사들이 이런 곳이 대량 물량을 사들이면 보조금이 금방 떨어지잖아요. 자동차는 재고가 있지만 보조금은 그렇지 재고가 없으니까. 선착순 몇 명까지. 그래서 그 물량 배정권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배당을 해줬다는 겁니다. 전체 물량의 10% 수준을 이제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요즘에는 차를 리스로 사거나 장기 렌트카로 사거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원래 지금 2030년까지 예. 보유하거나 임대한 차를 100% 친환경자로 전환하는 KEV100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리스나 렌터카 기업의 배정 물량도 40%를 해준 겁니다. 이 얘기는 리스나 렌터카 기업이 차를 먼저 구매하는 거죠. 전기차를. 그렇죠. 구매해놓고 이제 이용자들에게 우리가 확보해놨으니까 이용하시죠. 네. 이렇게 방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진우 MC가 난 전기차를 렌탈이나 리스에 사야 되겠다. 예.
그러면 요청을 하면 음. 그 회사들이 구매를 대신 요청해 주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리스나 렌탈 회사들이 이미 먼저 물량을 확보해 놓고 음. 여기에 이제 이진우 MC가 요청하면 그때그때 바로 응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캠핑카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거는 지난해 2월에 예. 정부가 일반차의 캠핑카 튜닝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예. 시장 활성화 차원이었죠. 그래서 개조를 하도록 해줬어요. 네. 그런데 개조하니까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 겁니다. 왜요? 뭐 비싼 거 다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중고차라도 거기에다가 500만 원 들여서 개조를 했으니까 그 500만 원의 가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했던 겁니다. 비싼 자동차는 비싼 세금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게 타던 차를 개조하는 건데 추가로 재산세에 해당되는 개별 소비세를 내라고 하면 이거 이중과세 아닙니까? 라고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그러면 추가로 부담한 개조 비용에 대해서만 즉 500만 원 들여서 개조하셨으면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내세요. 라고 이제 방식을 바꾼 거죠. 그렇게 세금 내라는 말이잖아요. 세금을 내긴 내야 되죠. 네. 그런데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타다가 개조를 하게 되면 처음에 예. 살 때 개별 소비세 내잖아요. 예, 차 살 때. 예, 근데 승합차 같은 경우는 안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승합차 같은 경우는 안 냈을 때는 개별 소비세를 나중에 개조해서 재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추가로 내시고 이미 한번 개별 소비세를 부담하신 후에 네. 추가로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조한 비용만큼만 개별 소비세를 내시면 됩니다라고 제도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차는 개별 서비스가 예를 들면 100만 원 붙었다고 가정하면 네. 200만 원 주고 추가로 뭘 달았으면 거기에 20만 원은 세금이니까 세금 내세요라는 말이면 처음에 이게 좀 이상합니다라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대로 하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이게 이제 네. 그 처음에 신차를 살 때 예. 개별 소비세를 내는 차가 있고 내지 않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지 않는 차는 다 해서 내는 것이고 그런 논란이 안 낸 좀 차는 있군요. 추가로 들어간 비용만 알겠습니다. 내라고 하는 그 얘기죠. 자, 국민대학교의 권영주 겸임교수였습니다. 이런저런 자동차 정책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